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세월을 건너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고, 형님이 글도 못 읽으시니 참.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안채를 울렸습니다. 정마님은 손에 든 장부를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방금 이번 달 꼭 간 장부를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장부에 빽빽이 적힌 글자들이 정마님 눈에는 그저 검은 선들로만 보일 뿐이었죠. 형님, 어서 읽어보시지요.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콩은 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며느리가 다가와 장부를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마님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장부에 적힌 글자 하나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고 옆에서 둘째 며느리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둘째 며느리는 이미 장부를 낚아챘어요. 어휴, 제가 대신 읽어드리지요. 형님은 글을 모르시니까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장남댁 며느리가 글을 모르다니. 좋은 양반집 딸이라더니 이게 무슨 꼴인가. 정마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친정 생각이 났습니다. 정마님은 분명 좋은 양반집 딸로 태어났거든요. 집안도 괜찮았고 오빠 둘은 모두 글 공부를 했죠. 서당에도 다니고 한양에 과거 보러도 갔습니다. 하지만 정마님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글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여자가 글을 알아서 뭘 하겠느냐. 바느질이나 잘하고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지.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빠들이 서당에 갈 때마다 정마님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내가 할 일은 바느질을 배우는 것이다라며 방 안에 가두었죠. 정마님이 몰래 오빠들 책을 펼쳐봐도 어머니가 보기만 하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거라며 빼앗아갔습니다. 그래도 집안 배경이 좋았기에 정마님은 명문가의 장남과 혼인할 수 있었어요. 시집 올 때만 해도 정마님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인물도 괜찮았고 시댁도 부유했거든요. 가마에서 내릴 때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큰며느리.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시집살이가 시작되자 정마님의 고통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수치가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장남댁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챙겨야 했고 살림을 챙기려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했습니다. 곳간 관리를 맡으면 장부를 확인해야 했고 약방에서 약재를 사오면 약재 이름을 확인해야 했어요. 친척들이 보낸 편지를 읽어야 할 때도 있었고 가끔은 시어머니께서 집안 행사 준비 목록을 적어주시면 그걸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정마님은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정마님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그림일 뿐이었어요. 형님, 제가 대신 할게요. 형님은 그저 쉬고 계세요.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점점 더 시댁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정마님을 무시하는 말투가 늘어났고 시어머니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비웃었죠. 아이고, 형님은 장부도 못 읽으시니 제가 알아서 해야겠어요. 형님, 이 약재 이름 좀 읽어보세요. 아, 못 읽으시겠구나. 그냥 부엌길이나 좀 봐주세요. 둘째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마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시어머니도 차츰 둘째 며느리를 더 믿게 되었고 정마님은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이번 달 꽃간에 쌀이 20섬 남았고 콩은 10섬, 팥은 5섬입니다. 장부에 다 적혀 있으니 형님도 확인하세요. 둘째 며느리가 장부를 덮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마님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둘째 며느리가 방을 나가자 시어머니가 정마님을 불렀어요. 큰 며느리야. 예, 어머님. 정마님이 공손히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장남댁 며느리가 그를 모르니 집안 살림을 제대로 맡길 수가 없구나. 앞으로는 둘째 며느리가 장부 관리를 하도록 하여라. 시어머니의 말에 정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남댁 며느리로서 집안 살림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마저 둘째 며느리에게 넘겨야 한다니요. 어머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마님이 애타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정마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글을 읽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마님은 방으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글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간절해졌지만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어땠을까요? 남편은 장남이라 과거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서재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죠. 정마님이 외로워서 말을 걸어도 지금 바쁘니 나중에 이야기하시오라며 냉정하게 대했어요. 며칠 후 정마님은 용기를 내어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서재 문을 두드리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요? 저입니다. 서방님, 들어오시오. 정마님이 서재로 들어가자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마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방님, 제가 글 공부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글을 모르니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마님의 말에 남편은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정마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집안일이나 잘 살피시오. 여자가 글을 배워서 무엇하겠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마님은 입술을 깨물며 서재를 나왔어요.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시집 온 지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정마님은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죠. 둘째 며느리는 틈만 나면 정마님을 무시했고 시어머니도 점점 차갑게 대했습니다. 남편은 과거 공부로 바쁘다며 집을 자주 비웠고요. 어느 날 아침 정마님은 마루에 홀로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지만 정마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이렇게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때 안채에서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오늘도 방에만 계시나 봅니다. 제가 장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라. 큰 며느리는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으니. 시어머니의 말에 정마님은 가슴이 아팠어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글을 몰라서 못하는 건데. 그렇게 그날도 정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마님은 시어머니께 심부름을 받고 장터로 나갔어요. 곳간에 장이 떨어졌다며 사오라는 분부였죠. 정마님은 광주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정마님은 간장을 사고 돌아가려다가 주막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마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주막 앞 평상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아이는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정마님 귀에 들렸습니다. 정마님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어린아이가 천자문을 줄줄 읽다니요.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는데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 기특하구나. 정마님이 감탄하며 말을 건네자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정마님을 바라봤어요. 맑고 똑똑해 보이는 눈망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주막일로 바쁠 텐데 어떻게 이 글들을 익혔느냐? 정마님이 궁금해서 물으니 아이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학당 앞을 지나다니며 주워듣고 오시는 손님들 말동무하며 배웠습니다. 아이의 대답에 정마님은 더욱 놀랐어요. 정마님은 아이가 너무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석이라고 합니다. 석이라니 좋은 이름이구나. 그때 주막 안에서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석이의 어머니인 듯 했어요. 아이고 마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아이가 실례를 했습니까? 여인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정마님을 주막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마님은 여인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니요, 석이가 참 기특해서 말을 걸어봤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석이가 글 읽기를 좋아해서 틈만 나면 밖에서 연습을 합니다. 여인은 차 한 잔을 내오며 정마님께 권했어요. 정마님은 차를 마시며 주막 밖의 석이를 바라봤습니다. 석이는 여전히 바닥에 글자를 쓰며 무언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었죠. 주막일이 바쁠 텐데 석이가 학당에는 다니지 않나 봅니다. 정마님이 물으니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학당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이가 워낙 글 배우기를 좋아해서 스스로 익히고 있답니다. 정마님은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석이야, 아주머니가 간다. 정마님이 밖으로 나가 석이에게 말을 걸자 석이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정마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내 석이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어린아이도 글을 배우려고 애쓰는데 자신은 배울 기회조차 없다니요. 며칠 후 정마님은 다시 장터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명주실을 사고 나서 정마님은 어느새 주막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주막 앞에 가보니 석이가 또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나뭇가지로 바닥에 글자를 쓰며 무언가를 외우고 있었죠. 석이야, 오늘도 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석이는 정마님을 보고 반갑게 웃었어요. 네, 오늘은 천자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참 기특하구나. 정마님은 석이에게서 품속에 가지고 온 떡 한 봉지를 꺼내 건넸어요. 석이야, 이거 먹어라. 아주머니가 너 주려고 가져왔단다. 석이는 두 손으로 떡을 받아들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이가 떡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정마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마님은 석이 곁에 앉아 한참 동안 석이가 글자 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마님은 장터에 나갈 때마다 주막 앞에 들렀습니다. 석이를 보기 위해서였죠. 석이는 언제나 주막 앞에서 글을 쓰고 있었고 정마님은 석이 곁에 앉아 석이의 글 공부를 지켜봤어요. 시댁에서는 늘 긴장하고 눈치를 봐야 했지만 주막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석이 어머니는 정마님을 따뜻하게 대해줬고 석이는 정마님을 보면 언제나 환하게 웃어줬죠. 정마님에게 주막은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정마님이 주막을 찾은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마님이 주막에 가보니 석이가 평소처럼 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석이야, 오늘은 무슨 글을 쓰고 있느냐?
오늘은 사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름도 쓰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도 써봤어요. 서기의 말에 정마님은 가슴이 뛰었어요. 이름을 쓴다고요? 서기야, 아주머니 이름도 써줄 수 있겠느냐? 물론입니다. 아주머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복희라고 한단다. 서기는 나뭇가지를 들어 바닥에 정자를 또박또박 썼어요. 정마님은 그 글자를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저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28해를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똑똑히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정마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기는 정마님의 눈물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주머니, 왜 우세요? 아니란다. 너무 고마워서 그래. 서기야, 내 덕분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봤단다. 서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제가 글을 가르쳐 드릴까요? 서기의 말에 정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아주머니에게 글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네, 제가 아는 것이라면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서기의 대답에 정마님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고맙구나, 서기야. 그날부터 정마님은 매일 장터에 나와 서기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뒤편 작은 마당에서 글 공부를 했어요. 서기 어머니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죠. 마님, 저희 서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서기는 정말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서기는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며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 주었죠. 아주머니, 이 글자는 하늘 천자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서기가 천자를 쓰면 정마님도 따라 썼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서기야, 이 글자가 맞느냐? 네, 아주머니. 아주 잘 쓰셨습니다. 서기의 칭찬에 정마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마님은 하루에 1시간씩 서기에게 글을 배웠어요.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단어들을 익혀나갔죠. 집에 돌아가서도 정마님은 방 안에서 몰래 글자를 연습했어요. 손가락으로 방바닥에 글자를 쓰며 외웠죠. 하지만 집에서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되면 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마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글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정마님은 천자문의 앞부분을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글자들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정마님은 서기에게 좋은 옷감을 선물했어요. 서기야, 내 덕분에 아주머니가 글을 배우게 되었단다. 아주머니,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서기 어머니도 정마님을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정마님이 올 때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님, 저희 서기가 도움이 되어 다행입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정마님과 서기 어머니는 차츰 가까워졌습니다. 정마님은 시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서기 어머니에게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마님,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글을 배우시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서기 어머니의 위로에 정마님은 힘을 얻었습니다. 정마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글자를 떠올리며 외웠어요. 글을 배우는 것이 정마님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마님은 아직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척했어요. 아직 완전히 글을 익히지 못했고 무엇보다 둘째 며느리가 의심할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서기에게 글을 배운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정마님을 부르셨어요. 큰 며느리야, 내가 시집 온 지도 벌써 5년이 되었구나. 예, 어머님. 내가 비록 글은 모르지만 효성이 지극하구나. 그래서 내가 내게 논 2마지기를 주려고 한다. 이 문서에 다 적어놨으니 잘 간직하여라.
시어머니께서 문서를 정마님에게 건네셨어요. 정마님은 두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 내 방에 잘 두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정마님은 문서를 품속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혼자 앉아 문서를 꺼내 들여다봤죠. 서기에게 글을 배웠지만 아직 이렇게 긴 문장은 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좋은 내용이라고 하셨으니 분명 좋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죠. 정마님은 문서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정마님은 몰랐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이미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요. 둘째 며느리는 며칠 전부터 정마님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마님이 요즘 자주 장터에 나가는 것도 이상했고,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도 이상했죠. 둘째 며느리에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만약 정마님이 없다면 자신이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째 며느리는 정마님이 외출한 사이 정마님 방에 몰래 들어갔어요. 장롱을 열어 이곳저곳을 뒤졌습니다. 그때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문서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문서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문서에는 시어머니께서 정마님에게 논 두마지기를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둘째 며느리는 분노로 이가 갈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문서를 품속에 넣었어요.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지. 둘째 며느리는 방으로 돌아가 새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를 흉내내며 조심스럽게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새 문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죠. 둘째 며느리는 가짜 문서를 들고 정마님 방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문서 대신 가짜 문서를 장롱에 넣어두었어요. 원래 문서는 자기 방에 숨겨두었죠. 며칠 후 둘째 며느리는 이제 다음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아프게 만들고 정마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몰래 약방에 가서 독약을 샀습니다. 며칠 후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약차를 준비했습니다. 약차에 독약을 조금 섞었어요. 어머님, 약차 드십시오. 시어머니는 고맙다며 받아 드셨습니다. 약차를 다 마신 시어머니는 곧 얼굴이 창백해지며 배를 움켜쥐셨어요. 배가 아프구나.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둘째 며느리는 걱정하는 척하며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신음소리를 내시며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정마님이 걱정되어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죠. 어머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배가 너무 아프구나.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마님은 급히 의원을 불렀어요. 의원이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진찰했죠. 이상하군요. 혹시 약을 잘못 드신 것은 아니신지요? 의원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마님은 깜짝 놀랐어요. 약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증상을 보니 독약을 조금 드신 것 같습니다. 의원의 말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둘째 며느리가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누가 어머님을 해치려 한 겁니까? 이건 큰일입니다. 의원의 말에 두 아들들도 표정이 심각하게 바뀌었지요. 그날 저녁,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머님께 독약을 먹인 겁니까? 남동생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형님께서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하셨습니다. 형님 방을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둘째 며느리의 제안에 정마님은 황당했지만 자신은 결백했으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방을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정마님의 방으로 갔어요.
둘째 며느리가 앞장서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남편이 다가와 읽어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문서에는 어머님이 첫째 며느리에게 책이 잡혀 자신의 재물과 땅 일부를 넘긴다며 이 문서가 언젠가 드러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써 있었어요. 남편의 말에 정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마님이 항변했지만 둘째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형님은 글을 못 읽으시잖아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정마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수 씨 말이 맞소. 당신은 문서를 읽지 못하지 않소? 남편이 차갑게 물으니 정마님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때 마을 어른들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소? 마을 어른들의 추궁에 정마님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마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형님을 관아에 데려가야 합니다. 둘째 며느리의 말에 남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서방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남편도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어요. 일단 관아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소. 남편의 말에 정마님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마님은 억울함에 목이 메었어요. 그때 소문은 장터까지 쫙 퍼졌습니다. 장터에서는 온통 정마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대감댁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서기는 주막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기는 부랴부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정마님께서 큰일이 났대요. 뭐라고? 마님이 관아에 끌려간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 정마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서기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마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요. 서기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옆 가게 쌀장수가 걱정하듯 말을 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힘도 없고 문서 볼 능력도 없고 그런 높은 지빌에 낄 수나 있을런지요. 주막의 부인이 잠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말을 이어나갔어요. 사실 우리 부부는 과거에 궁궐에서 일했었습니다. 저희가 어쩌면 마님을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터 사람들과 서기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궁궐에서요?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문서 관리를 하셨고 저는 궁녀였지요. 하지만 정당 다툼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목숨을 건진 게 천만다행이었지요. 저희가 그런 싸움에 당했기에 그래서 정마님의 억울함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정마님의 인품과 정직함 그리고 따뜻함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남편은 한참을 조용히 듣고만 있더니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서기 가족은 서둘러 주막 문을 닫고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대감댁 앞에 도착하자 집 안팎이 소란스러웠어요. 정마님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 아버지는 대감댁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마님 뵙고 싶습니다. 하인이 나와 서기 아버지를 막아섰죠. 누구시오? 저는 정마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잠시 후 정마님이 눈물을 닦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기 아버지, 서기 어머니, 서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마님은 서기 가족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서기는 정마님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기의 말에 정마님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기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마님, 소인은 과거 궁궐에서 문서 관리를 하던 자입니다. 마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서기 아버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마님의 남편도 놀라 서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궁궐에서 일하셨소? 그렇습니다. 그 문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문서를 가져왔어요. 서기 아버지는 문서를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기 아버지는 문서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서는 조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에서도 허다하게 봐오던 일이지요. 서기 아버지의 말에 판이 뒤집혔고 마님댁 가족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서기 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기 아버지는 문서를 들어 올리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서의 먹물을 보십시오. 먹물이 마른 정도를 보면 이 문서는 최근 며칠 내에 쓴 것입니다. 마님께선 어머님께 이 문서를 받은 게 보름 가까이가 지나지 않았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게다가 종이의 상태를 보십시오. 가족들이 말을 종합해보면 어머니께선 항상 새 종이 대신 버리기 아까웠던 종이를 모아두셨다가 글을 쓸 일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하였다 했는데 이 종이는 새 종이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기 아버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체를 보십시오. 시어머니의 필체를 흉내낸 것이지만 자세히 보면 미묘하게 다릅니다. 서기 아버지는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이 문서를 직접 쓰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문서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죠. 시어머니의 행동에 사람들은 더 웅성거렸습니다. 서기 어머니가 나서며 말했어요. 저는 과거 궁녀였습니다. 정마님의 방을 살펴보았더니 최근에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더군요. 다른 가족들의 방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기 어머니의 말에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어른 몇몇이 둘째 며느리의 방으로 갔어요. 둘째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 방은 안 됩니다. 둘째 며느리가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마을 어른들은 방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뒤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마을 어른이 문서를 들고 나오자 서기 아버지가 그 문서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이 문서에는 시어머니께서 정마님에게 논 2마지기를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서입니다. 서기 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을 어른들이 다시 둘째 며느리의 방을 뒤지자 이번에는 작은 봉지가 나왔습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독약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독약이 아니오? 마을 어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의원이 그 독약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께 먹인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의원의 말에 모든 시선이 둘째 며느리에게 쏠렸어요. 둘째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며 자백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시어머니의 재산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 정마님을 시기했던 것, 모든 게 둘째 며느리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프게만 하려고 했어요. 마을 어른들은 둘째 며느리를 관아로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못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소. 둘째 며느리는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정마님은 서기 가족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저는 억울하게 벌을 받았을 겁니다. 서기도 울며 정마님의 손을 잡았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서기 아버지가 정마님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마님, 우리도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님의 억울함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누워서 큰 며느리를 바라봤지요. 그리고 어눌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말에 정마님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정마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의심했소.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에게 약을 다려드렸고 매일같이 의원들도 정성을 쏟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마님을 불러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큰며느리야, 이리 오너라. 정마님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정마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큰며느리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글을 못 읽는다고 무시하고 차갑게 대했었지. 글을 모르는 것보다 마음씨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였는데 내가 너무했다. 시어머니의 말에 정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품속에서 진짜 문서를 꺼내셨어요. 이게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줬던 진짜 문서란다. 여기 적힌 대로 논 두 마지기는 내 것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큰며느리야, 앞으로는 글 공부를 해도 좋단다. 시어머니의 말에 정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머님? 그래, 내가 배우고 싶다면 배워라. 이번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집을 지키려면 강해져야지. 시어머니의 허락에 정마님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 방을 나온 정마님은 곧바로 석인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 도착하니 서기가 평소처럼 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서기야, 아주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단다. 정마님은 품속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서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님? 서기 어머니가 문서를 펼쳐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문서에는 논 한 마지기를 서기 가족에게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마님, 이건 너무 큰 선물입니다. 서기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정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저는 억울하게 벌을 받았을 겁니다. 꼭 받아주세요. 저희 서방님도 허락한 일입니다. 정마님의 간곡한 부탁에 서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문서를 받았어요. 서기 아버지도 나와 정마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기가 계속 글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정마님은 더욱 열심히 글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시댁에서도 허락을 받았으니 당당하게 배울 수 있었어요. 서기는 정마님에게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긴의 주막은 논 한마지기 덕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주막일과 농사를 병행하니 형편이 훨씬 나아졌죠. 정마님의 남편은 과거에 급제한 후 돌아왔어요. 남편은 서기 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을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서기 아버지의 누명을 풀어주고 다시 궁궐로 돌아오라고 하셨죠. 하지만 서기 아버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주막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서기 아버지의 말에 임금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대신 큰 상을 내려주셨습니다. 정마님도 글을 배우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장부도 읽을 수 있고 편지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부인, 당신이 글을 배우니 집안 살림이 훨씬 잘 돌아가는 것 같소. 남편이 정마님을 칭찬하자
정마님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인이 하고 싶은 일을 누구보다 응원하겠소. 아는 것이 많아야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미안하오. 남편의 말에 정마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과 정마님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서기는 정마님의 도움으로 서당에 들어가 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총명한 서기는 서당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어요. 정마님과 서기 가족은 평생 은혜를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마님은 서기를 친자식처럼 아꼈고 서기도 정마님을 어머니처럼 따랐죠. 그를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든 마음씨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정마님과 서기 가족은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합니다. 도움은 신분이나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10살 아이가 28 어른을 가르쳤고 주막집 가족이 양반 마님을 구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지위가 아니라 마음씨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모르는 게 있다고 부끄러워하거나 배우기엔 늦었다고 포기한 적은 없나요? 정마님처럼 용기 내어 배우고 서기처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실천하려는 용기와 행동입니다.